양쪽 초과를 가볼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 다시 노트 펴볼게요. 이 그림이네요. 자, 절도를 하기로 공모했잖아요. 공모했죠? 절도하기로 공모했는데 그 집에 뛰어 들어간 놈이 강도를 하고 있어요. 강도를. 이 그림이잖아요. 맨 위의 그림. 맨 위의 그림. 자, A, B가 절도를 공모했는데 B가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데 A가 들어가서 뭘 하고 있다고? 이 강도라고 하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동그라미로 그렸어요. 우리 요만큼만 하자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들어간 놈이 이만큼을 해온 거예요. 커졌잖아요. 그치? 이만큼을 하자 했는데 이놈이 이만큼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일이 커진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먹자 했는데 이놈이 짜장면 세 그릇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랬을 때 이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는 이 B는 어떤 책임을 질까? 이런 말이. 내가 한 그릇 먹자 그랬지 내가 세 그릇 먹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짜장면 한 그릇이든 세 그릇이든 이 부분이 겹치잖아요. 이 부분이 겹치잖아요. 이 부분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공모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지자. 나는 한 그릇 먹자 했으니까 난 한 그릇 값만 내겠다. 두 그릇은 네가 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절도를 하자 했는데 이놈이 강도를 했다면 절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지면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강도라고 하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강도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폭행, 협박 플러스 절도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합성어잖아요. 결합범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는 것은 절도죄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폭행, 협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커진 거예요. 커진 것. 그러니까 절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재물을 갖고 온다는 점, 뺏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도나 강도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폭행, 협박이 추가된 것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망을 본 사람은 공모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지지 않아요. 공모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처리를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하자고 했는데 이만큼 크게 했다면 원칙적으로 나는 뭐다? 요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이 커진 부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공범 처리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거예요. 내가 강도하자 그랬어요. 둘이 강도하자 그랬어요. 알았대요. 강도하자고 한 놈이 들어가서 살인하고 있어요. 강도에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쵸? 이것도 우리가 요만큼 하자고 했는데 이놈이 크게 한 거예요. 크게 한 건 한 거예요. 상해하자고 했으면 상해까지 한다고 해야 되는데 상해까지 해가지고 살인까지 한 거예요. 일이 커진 거예요. 결과적 가중범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례가 다 뭐예요? 양적 초과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판례를 통해서 익히셔야 돼요. 판례를 통해서. 그죠? 한번 가볼까요? 양적 초과. 원칙 예외 다 필요 없습니다. 판례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신행사 주지 사건 볼게요. 뭐 잘 나온 판례는 아닌데 한번 볼게요. 갑은 을 등과 당초 폭력을 행사하여서라도 식인력으로 즉 폭행 협박을 써서 A와 그 수행원들이 신행사에 들어오는 것과 집달관이 이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공모를 했다. 폭행하기로 공모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자, 옥신각신 다투는 것을 보고 A를 살해하기 위해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고 목과 가슴 부분을 마주 찔러서 살해를 했다. 이것은 살해한 놈은 살인죄에 고의로 찍었기 때문에 이놈은 뭐가 되는 거죠? 살인죄가 되는 거죠. 문제는 다른 놈은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양적으로 일이 커졌죠. 지금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저지하기로 공모했는데 그럼 거기서 그쳐야지. 왜 살인까지 하냐고요. 그쵸?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네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둘이 지금 사실관계 판결을 보니까 가벼운 상해나 폭행의 고의네요. 그치? 그러니까 상해나 또는 폭행의 하기로 공모를 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A를 만났어요. A를 만났다. 이때 요 갑이란 사람이 위에 보니까 을 등의 제지를 받고 옥신각신 다투는 것을 보고서 갑이란 놈이 살인하기로 마음먹고, 그쵸?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공모하기는 상해나 폭행하기로 공모를 했는데 갑자기 갑이란 놈이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칼을 들어서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망했어요. 그러면 살인 고의를 갖고 칼로 찔러 죽인 이 갑은 무슨 죄가 되나요? 살인죄가 되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죄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공모하기로 했던 상해나 살인하기로 공모했던 이 을은 무슨 죄가 될 거냐 이런 말이. 무슨 죄가 돼요? 자, 만약에 이 을도 이 사망에 대해서 만약 고의가 있다면, 뭐가 있다면,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면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잖아요.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내가 비록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다면 이름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의가 없이 다만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초 고의가 상해나 폭행 고의잖아요. 그치? 그러면 상해나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니까 치사죄가 되겠죠. 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자, 가벼운 상해나 폭행죄의 고의로 하던 중에 그중 한 사람이 살인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일이 커졌지. 그럼 일단은 이것이 질적 초과냐 양적 초과냐 이걸 먼저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무슨 차고? 양적 초과지. 그랬을 때 그건 네 단독범이니까 일단 니는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나머지 자들이 자, 상해치사나 폭행치사가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가 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예견하지 못하였다. 살인에 대해서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살인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살인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고 다만 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치사죄의 죄책만 물을 수 있을 뿐이다는 것이 숨어있는 말입니다. 됐죠? 그게 이런 말이에요. 나머지 자들은 결과적 가중범위에 있어서 상해치사나 폭행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는 말은 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것인데 살인에 대해서 얘기했다 못하였다는 것은 살인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살인죄는 죄지 않는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됐죠? 이 그림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소나타 사건. 자, 갑과 을은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해야 할 것을 공모를 했다. 강도를 공모했어요. 술에 취한 병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가다가 폭행을 한 후에 금품을 강취를 했다. 강도할 것을 그대로 실현했네요. 여기까지만 되면 좋은데 그때 갑자기 을은 병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목과 돌멩이 집어들고 뒤통수를 때려서 죽게 했네요. 그렇지? 이때 갑과 을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어떤 그림인지 위에다 적어보세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둘이 강도를 공모했어요. 강도하기로 공모했어요. 자, 병이 있네요. 그쵸? 근데 강도까지는 다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누구지? 갑인가? 을이죠. 을. 맞지? 을이란 놈이 강목을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자, 이건 지우고요. 여기 위에다가 강목을 들고요. 후려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을은 무슨 죄가 됩니까? 강도 바로 직후죠. 직후에 그 기회에 살인했기 때문에 을은 강도살인죄가 돼요. 그쵸? 자, 문제는 갑이에요.
갑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습니까? 갑은 판례가 걸리게 해주고 있죠. 이 갑이란 사람이 비록 내가 강목을 들고 치진 않았잖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갑은 요 병이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고의가 있었다면 그때는 강도 살인죄의 공동 정범이 될 것이며 고의가 없이 예견이 가능했다면 그때는 강도 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판결로지 보시게 되면 이 살인죄가 되려면 강도뿐만 아니라 살인점에 대해서까지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갑에게도 강도 살인을 물을 수 있으려면 사망에 대해서까지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기한 거예요. 자, 판례 2번. 강도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살인 동그라미. 무슨 초가? 양적 초과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살인 공모는 안 했대요. 다만 그 사망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렇죠?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 치사죄가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노상강도 사건 별표치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노상강도하고 과도강도가 출제가 제일 잘 돼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맨의 판례. 갑을병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 강도를 하기로 공모를 했다. 강도를 하기로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뭘 들고? 칼을 들고. 갑은 당시 차 안에서 망을 보고 을병은 함께 차에서 내려 A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는데 이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B를 을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찔러 살해를 했다. 나머지 놈들은 무슨 죄가 될까? 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됐어요. 자, 일단은 빨간색 드시고 강도 동그라미, 밑에 살인 동그라미. 무슨 초과? 질적 초과, 양적 초과? 양적 초과죠. 됐어요? 노트 오세요. 노트였잖아요. 자, 갑을병은 강도를 하기로 공모를 했다. 근데 웃겨요. 여러분 보통 강도를 하기로 하면 장소를 어디를 잡습니까? 응? 근데 이놈은 돌대가리들인지 어디서 강도를 하기로 했는지 아세요? 저기죠, 등산 객들을 이용해서 강도하자. 아니, 우리 등산할 때 돈 갖고 주머니 넣고 등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 등산하는 하객들을 잡아다가 돈을 뺏자 라고 하는 겁니다. 등산하고 있는 하객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산 가까이 갔어요. 입구까지 가까이 갔고, 자, 한 놈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고 두 놈이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저쪽에서 오는 등산객 한 명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 두 놈이 A를 딱 잡아다가 폭행 엇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폭행 엇박이 먼저 1번입니다. 막 칼을 들이대고, 자, 지금 노상강도라 그랬었고, 강도는 뭐예요?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그러니까 칼을 보여주면서 조용히 해라잉. 떠들면 죽여버린다잉. 있는 돈도 안 내놔. 아니, 등산객이 갖고 있으면 얼마 갖고 있겠어요? 뭐 차비하고 뭐 막걸리 짠 몇 잔 하는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저쪽에 있는 다른 등산객이 이 과정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목격을 하게 돼요. 목격을 하는데 그때 이 을하고 눈이 마주쳐요. 둘이 딱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이 B가 도망가겠죠. 튑니다. 자, 튑니다. 튀는데 그러면 을도 가만히 있겠어? 을도 튀지. 자, 을도 쫓아갑니다.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여기서 을이 가지고 있던 칼을 들고 이 목격자인 B를 칼로 찔러서 이렇게 죽여버리죠.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자, 이때 을이 칼을 들고 찔러 죽여버렸다. 을은 무슨 죄가 돼? 지금 강도 중이잖아. 강도 중에 살인 고의를 갖고 찔러 죽이잖아요. 응? 강도를 당하는 피해자와 살해당하는 피해자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거기 강도 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죄?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을은 강도상입니다. 문제는 차에서 망을 보고 있던 갑 또는 바깥에서 같이 폭행오빠 하고 있던 병, 이 두 놈입니다. 이 두 놈. 이 두 놈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놈은 이 사망에 대해서 이 두 놈은 화살표 해냈잖아.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냈잖아. 이렇게 이 갑도 이렇게 병도 이렇게 이 두 놈은 누군가는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그쵸? 가능하다면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직접 찔러 죽인 놈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직접 찔러 죽인 놈은 살인죄. 근데 두 놈은 직접 찔러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이 아니고 저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치? 두 놈은 이 사망에 대해서 누군가는 찔러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놈은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노상 강도니까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당초부터 처음부터. 이해되시겠죠? 다시 교조입니다. 자, 그래서 판결문지 쭉 보시게 되면 그때 우연히 목격하게 된 다른 피해자를 을이 칼로 찔해 살해했다고 했을 때 나머지 놈들이 어떻대요? 예상하였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무슨 말이야? 예상했다고요. 예상했기 때문에 다른 놈들은 강도치사죄가 된다. 이란 말이. 그래서 찔러 죽인 놈은 살인죄, 예견이 가능했던 놈은 치사죄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과도강도 사건. 이것도 중요합니다. 갑을은 과도를 들고 칼을 들잖아. 칼을. 무슨 말인지 알죠? 칼이 암시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를 했다. 갑은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고 을은 공모한 대로 병의 집에 들어가서 병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갑은 을이 병을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 이때 갑을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자, 봐요. 자, 따라 적으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둘이 강도하기로 공모를 했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집에 뛰어들어가서 강도를 하자 이렇게 공모했던 거예요. 둘이 왔어요. 둘이 차 타고 왔어요. 갑하고 을이 집 가까이 왔어요. 즉 갑은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고요. 갑은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고요. 을은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서 을이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뭐 을만 있나요? 집에 누가 있어요? 그 집 주인이 있죠. 집 주인이 병이라는 집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도를 들고 강도하기로 공모했잖아요. 처음에 강도하기로 할 때 칼을 들고 하자 이렇게 공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칼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찔렀어요. 찔러서 상해를 입혔어요. 자, 여기서 을은 무슨 죄가 되나요? 갑과 을이 처음부터 강도하기로 공모했고 을은 강도를 하기로 뛰어들어가서 칼을 들고 찔러서 상처를 입혔고 그러면 을은 무슨 죄가 돼요? 강도 상해죄가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던 갑이에요. 갑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잖아요. 왜? 처음부터 당초 공모에는 강도하기로 공모했잖아요. 칼을 들고 들어갔다는 것은 누군가는 자칫하다간 찌를 수도 있다는 점에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지 않나요? 가뜩이나 명색이 강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100%에 가깝도록 이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강도 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됩니까? 이게 됩니까? 자, 왼쪽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을이 강모를 들고 후려쳤다. 을은 강도 살인죄가 된다. 갑은
이 사망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뭐가 된다 그랬어? 치사죄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찌른 놈과 때려서 죽인 놈과 예견이 가능했던 놈은 형량이 틀리잖아요. 얀 치사하고 얀 살인인데. 답이 틀리잖아, 답이. 얀 살인이고 얀 치사라고요. 어이? 제가 강론 하신 분들, 강론 강의할 때, 강도 살인죄 할 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강도 살인죄하고 강도 치사죄 법정형이 틀리다고. 법정형이 틀리자고. 그렇잖아요. 337조 찾아봐. 형량이 틀려요. 근데 여기 강도 상해죄하고 치상죄 형량이 똑같아요, 달라요? 이제 강했는데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실무가들은 예견 가능했던 놈이나 직접 찔른 놈이나 똑같다고요. 형량이 법정형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치사죄로 부르질 않아요. 치사죄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 불러요? 똑같이 상해죄라 그래요. 상해죄. 왜? 법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 상해죄로 가야 돼요. 답도 뭐예요? 강도 상해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시겠죠? 치상죄 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판결유지 한번 가보시면 강도 동그라미, 상해 동그라미, 양적 초과다. 그래, 양적 초과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갑은 을이 병을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 고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뭐 예견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상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거 조심하시라니까. 공모를 안 했다 할지라도 뭐다? 예견이 가능하다면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제가 여기 필기를 안 했지만 위에 것처럼 여기 살인 두 개 나눴잖아요. 고의가 있는 경우와 예견이 가능한 경우 나눴잖아요. 좀 나눠볼까? 나눠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적어볼까? 이렇게 고의가 있다면 이렇게 그럼 뭐가 돼? 똑같이 강도 상해죄가 되듯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고의가 있든 고의가 없이 예견이 가능했든 답은 똑같아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살인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을 잘 받으시라고. 대문 바깥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공모는 안 했다 할지라도, 즉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원래는 고의라고요. 근데 그 고의가 승계가 가능할까 과실이 가능할까를 예외적으로 배웠잖아요. 그 공모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예요? 고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고의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뭐다? 적어도 예견이 가능하다면 그게 숨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똑같이 상해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지무지 잘 나와요. 무지무지. 자, 어렵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